오늘 영원한 순간. 어떤 결심. 이혜인.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고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글을 시작하며 인용한 어떤 결심의 하루는 예쁘다. 아빠에게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하루는 한국 영화 아저씨에 등장하는 오늘이었다. 어떤 결심의 하드코어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아저씨에는 특수부대 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보복 테러로 아내와 태아를 잃고 그 충격으로 전역 후 외롭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매일 찾아와 능청스럽게 말을 걸고 밥을 얻어먹는 한 여자 어린아이가 등장한다. 어느 날 그 여자아이가 잔인한 장기밀매 조직에 납치되면서 벌어지는 구출기를 담은 영화인데 멋진 주인공과 현란한 무술 액션이 화면을 압도하며 빠르게 전개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여자아이를 납치한 조직 두목과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난 오늘만 산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보여줄게. 영화 주인공에게 오늘은 어둡고 처절한 시간이며 사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며 내일이 없는 오늘이다. 오늘만 사는 주인공은 타인의 오늘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내일만 보며 사는 악의 무리들을 통쾌하게 심판한다. 처절한 오늘이 잔인할 뻔했던 내일을 다시 바꿔 세운다. 아빠가 오늘 하루에 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것은 단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보다 깨어있는 오늘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그냥 여러 날 중 하루인 오늘, 매일매일 시간의 잔고를 비워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어제의 잔고만큼 채워주는 하수분 같은 오늘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기지개를 펴며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듯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함께 깨워 맞이하는 하루, 오늘. 어떤 날은 힘들고 아파서 깨어나기 싫은 오늘일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조차도 부정하지 않고 깨어 받아들이는 하루였으면 해. 옛날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며 영원한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다. 신화에서는 영원한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양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의 앞부분은 머리카락이 무성하지만
뒷부분은 대머리,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때가 왔을 때 저울처럼 신중히 생각하고 칼같이 결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 머리카락이 무성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고 보내버리면 뒤의 머리카락이 없어 잡지 못하며 양발에 날개가 달려 훌쩍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이 모습으로 카이로스를 다른 말로 기회의 신이라 부르기도 하며 잘 알아보기 힘들고 한번 보내버리고 나면 잡을 수 없지만 알아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처럼 모든 사람에게 물리적인 시간은 공평하지만 마음속의 의미와 가치는 모두 다르다. 잡고 싶은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싶은 시간은 떨어지지 않고 끈덕지게 따라붙는다. 피하고 싶은 시간은 빨리 오고 왔으면 하는 시간은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듯 하다. 사람들이 가지는 시간은 모두 같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86,400초의 시간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사라지는 시간이, 다른 이에게는 영원한 순간이 되기도 한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일과 순간들을 기억할 수 없기에 중요한 업무와 학습은 기록하고 여행, 육아 등을 하며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순간의 생각과 영감들을 잊어버릴세라 메모하기도 하지만 순간을 영원히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기억하고 저장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영원한 순간, 모순적인 단어의 배열이기에 쉽게 가지기 어렵고 알아채기 힘들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젠가 덧없이 죽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고 이 깨달음은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문자와 그림, 음악 등을 통해 예술로 승화시키고 문명으로 발전시켰다. 영원한 순간은 또 다른 말로 깨어있는 오늘이자 카이로스의 기회이며 결정적인 시간의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영원히 사는 선택과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삶은 더욱 멋지고 풍요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영원한 순간이라고 해서 크고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빠에게는 아침에 일어나 너희들의 보드라운 살갑과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안아주는 잠시의 순간, 새벽마다 눈 비비고 일어나 너희들을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의 순간, 너희들과 놀이와 게임을 하며 즐겁게 웃고 한호하는 순간이 그렇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새털같이 남은 너희들에게 뜬금없이 오늘과 하루 영원한 순간 운운하는 것은 어느 순간 인생 중년을 넘어가며 나이가 든다는 생각보다 나이를 그냥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 이뤄놓은 것 없이 서울만 보내버렸다는 허탈함과 현실이 옛날 같지 않다는 무상함에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앞날은 불안하기만 했다.
그 후회와 불안은 또다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때때로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을 설치게 했다. 영화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맞는 오늘과 현실에서 많은 아버지들이 맞는 오늘은 설정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다. 영화 주인공처럼 몸도 좋지 않고 잘 싸우지도 못하기에 어쩌면 더 처절한 오늘을 참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아빠의 오늘과 너희들의 내일이 겹쳐 만나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의 시작과 끝, 과거와 미래가 신호등 없이 교차하는 이 순간, 생각이 복잡할수록 너희들의 내일을 생각하며 아빠도 아저씨가 되어 매일 오늘만 살기로 한다. 아모르 파티. 아들아, 인생에 꿈꾸는 것, 의미 있는 것들은 모두 오르막에 있더라. 딛고 오르거라. 아빠의 절망, 슬픔, 좌절, 사랑, 희망, 기쁨 모두 딛고서 힘든 오르막을 오를 때는 디딤목으로 절벽같이 가파른 내리막을 만나게 되거든. 버팀목 삼아 다시 오르거라. 한때 1.5평 공간을 내 방 삼아 산 적이 있었다. 세로로 6발, 가로로 2발이면 사방 어느 곳이든 다 닿는 방이었다. 팔을 마음대로 돌릴 수 없는 좁은 방을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면서 아빠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디서 이렇게 티끌먼지가 생겨나는 것일까? 방은 앞뒤 좁은 창을 제외하면 막혀있고 하루에 5번 이상 문을 열어본 적이 없고 밥을 먹을 때도 신문지를 깔고 먹는데 도대체 매일매일 쓸어도 나오는 티끌먼지는 어찌 된 것일까? 이 좁은 방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먼지는 내가 만들고 내가 구석구석 박아놓은 것이 아닌가? 겨울에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살아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먼지는 쌓였고 청소를 매일 해도 어디선가 먼지가 나왔다. 매일 아침 먼지를 쓸면서 가졌던 내일은 없겠지 하는 기대는 오늘이 되었을 때 늘 부질없었고 소용없는 바람은 티끌먼지가 되어 휴지통으로 스르르 쏟아졌다. 매일 쓸어도 나오는 먼지처럼 계속 방바닥에 떨어지고 수채구멍에 가득한 머리카락처럼 삶도 매일 크고 작은 문제로 가득하고 산다는 건 이런 문제들과 쉼없이
마주해야 한다. 좋은 의미의 일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주말만이라도 수영을 하려면 불금의 늦은 술자리와 주말 아침 꿀같은 늦잠을 포기해야 하고, 아빠처럼 너희들에게 어설픈 책이라도 쓰려면 매일 틈틈이 창작의 고통과 한계를 마주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돈이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의미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예수와 부처가 광야에서 겪었던 깨달음의 고통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길 가다가 넘어져 다치는 아픔과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치는 아픔이 같을 수 없고, 창작의 두통이 과음 숙취의 속쓰림과 같을 수 없다. 고통은 생존과 혁신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인간 진화의 바탕에는 산불, 즉 불편, 불안, 불만이 있었고, 이 산불이 주는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싸우고 변화했다. 노예, 여성차별 등과 같은 신분계급 제도가 주는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인권과 민주주의 성장은 없었을 것이고, 원형의 자연환경이 주는 불평과 생존 불안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부부 또는 친구끼리 싸워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관계가 좋아지기도 한다. 그러니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해. 내가 선택한 고통의 저항을 통과하며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를 시작하는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한 중년 여가수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월요병으로 무기력하고 멍한 아침을 깨우는 흥겨운 리듬의 트로트 노래로 들렸고, 노래 제목은 사랑의 파티 정도로 알았다. 그런데 동료 중 누군가 단순한 파티 댄스곡 제목이 아니라고, 철학자 니체가 쓴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의 라틴어이자 철학자 니체가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사용하여 유명해진 말이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뉘앙스로 들리지만, 운명이니까 받아들이고 포기해 라는 굴복, 또는 난 못났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라는 수능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말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피하거나 굴하지 말고 운명을 끌어안고 개척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의미에 가까웠다. 아모르 파티를 말한 철학자 니체 자신 또한 살아가는 동안 온갖 병마와 싸웠으며 투병을 통해 자신이 강하고 깊어졌다고 느끼며 감사했다.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를 말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고 답이 정해져 있는 방정식도 아니다.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배우듯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발견한다. 때로는 청소가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청소를 하다 보면 찾게 되는 빛바랜 사진과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 눈에 띄지 않고 장롱 틈 사이에 숨어 있었던 돈을 발견하는 소소한 행복처럼